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슛들의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만히 뭐 선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이제 202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한 30시간 정도 뒤면은 이제 2024년이 될 텐데요. 내년이 푸른 용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청룡이 이제 백호, 뭐 현무, 주작, 뭐 이런 이제 다른 사신들보다 더 고귀한 존재라고 막 하던데, 그만큼 이제 청룡의 해인 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증시에는 뭐 훈풍이 더 강하게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사실 기대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정말 다양한 불확실성이 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증시가 강한 것이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몇 차례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준의 태도에 따라서 이 기대감이 향후에 약화될 수도 있겠죠. 물론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24년 11월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만약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정말 많은 지정학 또 지경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자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혁신산업과 그 실력을 갖춘 기업들의 딱 인내심 있게 공부해서 투자 과실을 얻어가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2013년 마지막 순달람이다 보니까 좀 결산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리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3년은 누가 뭐래도 AI가 만든 열풍이 굉장했던 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풍을 만든 것이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됐던 챗 GPT였고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챗 GPT 출시 이후에 순달람이 방송했던 종목 리스트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자, 종목 리스트 20개를 총 추려봤는데요. 참고로 종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좀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보시면 핀토스부터 해서 애플, 테슬라까지 해서 여기 쭉 보시면 아이온큐까지 다뤄봤었는데, 순달람이 방송한 종목들의 테마들은 아무래도 제가 좀 혁신 기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IT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방송 리스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로로로로. 네, 바뀌었죠? 네. 이 순위는 아니고요. 그냥 방송 순위입니다. 방송 순서입니다. 순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닌텐도, 일본 주식도 한번 제가 다뤘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AI 테마의 중심에 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11월에 방송을 했었던 여기 넷플릭스까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12번부터 17번까지는 모두 AI 테마를 중심에 두고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테마가 다 AI잖아요. 그만큼 올해 내내 제가 AI 투자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방송 이후에는 수익률이 어땠는지 제가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는 차트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것은 이쪽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쪼로록 올라가시는데요. 크게 한번 보시면 챗GPT 이후에 순달람이 다뤘던 종목이 20개가 있습니다. 각 종목들의 방송 이후부터 28일, 며칠 전까지 주가 등락률이 어땠는지 여기에 기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기초지수, 그러니까 벤치마크라고 하죠. 이 벤치마크 수익률은 또 가장 왼쪽 A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벤치마크보다 이 주식들의 수익률이 더 좋았는지 아니면 덜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오른쪽 별 보시면 제가 상대적 수익률이라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종목들이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둔 거예요.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20개 종목 중에서 16승 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승패는 시장보다 제가 잘 싸웠냐 못 싸웠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16승 4패니까 뭐 승률로 따지면 80% 승률인데요. 전성기 임요한보다도 높은 뭐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승률에 비해서 제가 좀
잘 못했던 패배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크게 패배했던 종목이 바로 인페이즈 에너지 연초에 방송했었는데 그리고 9월에 방송했던 에어비앤비도 두 자릿수로 이제 시장 상승률보다 조금 저조했고요. 특히나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주거용 태양광 산업도 결국 부동산 경기가 좀 중요한데 미국에서도 고금리 때문에 신규주택 거래가 좀 씨가 마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타격을 좀 크게 입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인 유럽 시장도 그렇게 좀 소비 지출이 좋지 못했었고요. 아무래도 고금리 영향에 이런 식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좀 간과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못했던 이 두 종목만 제외하게 되면은 좀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만이 AI 테마에서 가장 벗어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었던 테마가 바로 AI인데 AI 종목이 아니니까 이 두 종목이 소외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수익률이 특히 좋았던 종목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메타 플랫폼스고요. 그리고 여기 엔비디아고 쭉 내려다가 다시 보면 여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다 AI와 관련해서 커다란 이점을 볼 수 있는 수혜 종목들이라는 것이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이러한 AI 편식 행태는 다음 차트를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시각화됩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빅테크, 그러니까 7개의 종목을 마그니피선트 7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7개의 빅테크, 쉽게 말해 70주들은 올해 주가가 75%나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더 놀라운데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25% 올랐거든요. 뭐 적지는 않지만 70주들이 올랐던 폭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하죠. 더군다나 이 70주 종목을 제외한 493개의 종목의 올해 상승률은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7개의 빅테크들은 실적 상승에 비해서 주가가 더 빠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에서 뭔가씩 비싸다 이런 부담을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스닥 100 지수 중에서 7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에 달합니다. 이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난 7월에는 나스닥에서 특별 조치 시행까지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순달람이 바라볼 때는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다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 그래서 디플레가 다시 고개를 드밀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이렇게 다시 성장이 고파지는, 성장이 귀해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이 종목들이 일종의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AI라고 불리는 혁명적인 성장 산업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는 기업들이고 AI가 만들어낼 과실을 최대한 많이 따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요. 다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빈말 없이 1년 내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AI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핵심은 이 세 가지 요소에 가름합니다. 먼저 거대하고 양질의 데이터가 가운데 있죠. 이 데이터가 AI를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잘 요리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잘 갈고 닦고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실세계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 반도체들에는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인 NPU뿐만 아니라 모든 AI 기업들이 갖고 싶어하는 현재 황금과도 같은 GPU를 일컫습니다. 물론 GPU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해지는 건 당연지사겠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 한 해 수익률이 괄목할 만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제가 힘을 주어서 자료를 작성하고 결산 내용과 좀 합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찐 알맹이 내용이니까 다음에도 순달람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024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2023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고요.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